네이버의 한 직원이 어느 임원의 상습적인 폭언에 고통받고 있다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건. 문제 임원은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네이버로 돌아왔는데 옮긴 회사에서도 직원을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악명 때문에 네이버에 다시 오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묵살된 겁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네이버 임원. 그가 네이버로 자리를 옮기기 전 넷마블에서 직원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거 말 반응하면서 정수를 쳤죠. 웃음 참느라 또 그냥 모니터만 보면서 시간만 보내다가 집에 가서 좀 울었었죠. 이 임원은 그전에 이미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 넷마블로 옮겼는데 여기서도 폭력을 휘둘렀던 겁니다. 결국 이 직원은 그 좋다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막 차도로 뛰어들고 싶고 막 그런 생각, 이렇게 머릿속에 맴도는 거를 자각하고 이대로 있으면 진짜 뭔 일 나겠다 싶어서. 그런데 2019년 1월 네이버가 이 임원을 다시 영입했습니다. 워낙 악명이 높아 네이버 직원들 사이에서 반대가 거셌다고 합니다. 그러자 1월 31일 최인영 네이버 CEO 최고 운영 책임자가 해당 부문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인혁 CEO는 이해진 창업자의 최측근 실세입니다. 최 씨는 이 회의에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이 임원의 영입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 데려오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입사시키겠다. 모든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한 번만 믿어달라. 심지어 이 회의에 문제의 그 임원도 함께 참석시켰습니다. 그때 그분도 나와서 그 전에 있었던 문제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제 직원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답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빈 의자를 그냥 발로 차시면서 보드마카를 집어던지고 그런 적이 있긴 있었어요. 폭언과 인격 모독이 계속되자 그해 6월 팀장들 15명이 다시 최인혁 CEO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최인혁 CEO는 오히려 팀장들을 나무랐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우리가 말한 거랑 똑같지 않냐? 라고 봤더니 이제 최인혁 CEO는 다 너희들 그냥 하는 얘기 아니냐. 그래 오히려 좀 너무 이렇게 감정적인 게 아니냐. 사실이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러면서 팀장들 일부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일부 팀장과 팀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들 그게 안 되겠다. 이렇게 간 것도 사실 되게 큰 행동이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퇴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님이고. 최인영 네이버 CEO는 MBC의 전화와 문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외부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이라면 조직 문화가 좀 다르겠지 하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오히려 여느 기업에서 볼 수 없는 가혹한 인사제도가 작동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인사팀 기타라는 제도의 실체를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네이버 직원은 몇 년 전 네이버에 다닐 때 부서장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막 화를 많이 내거나 많은 직원들 앞에서 좀 짜증을 부리거나 이런 일이 많아서 저를 불러내서는 정말 꼴 보기 싫은데 회사 안 나오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인사팀도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직원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인사팀장이 저를 불러서 너가 그만두길 바란다. 다른 데 좀 알아봐라.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인사가 났습니다. 인사팀 기타 발령. 인사팀도 아니고 인사팀 아래 기타 발령. 이후 이 직원은 철저하게 혼자가 됐습니다. 업무도 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합니다. 사내 모든 직원들이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그냥 완전 투명인간처럼. 이제 조직적으로 이게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따졌더니 한 달 만에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혼자만 떨어진 자리였고 제대로 된 업무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런 보복성 인사 조치는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하는 릴레이션 팀으로 이동하다가 거기서 조치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으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인사팀이 관련 조사하고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폭언과 인격 모독으로 악명 높던 임원의 영입을 반대했던 네이버 개발 팀장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최인혁 COO에게 항의했다가 2명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하던 업무를 원래는 제가 다 이렇게 리딩해서 기획하고 디렉션을 했는데 그걸 못 하려는 거예요. 네이버 노동조합은 네이버가 조직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인사 불이익이 나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 현직 직원은 이번 개발자 자살 사건은 조직적 방임이 아니라 조직적 가해로 봐야 한다며 근본적인 조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네이버 본사에는 숨진 직원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는데 함께 돕겠다, 걱정 없이 편히 쉬라는 동료들의 메시지로 채워졌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음식 배달원은 배달 거리에 비례해서 배달료를 받습니다. 이 거리 계산을 배달앱 업체가 개발한 인공지능 AI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와 이 AI가 계산하는 그들만의 거리의 차이가 큽니다. 결국 배달원들만 손해를 보는 건데요. 언제부턴가 사람 몫이던 책임을 다 떠안고 있는 이 AI, 어떻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 김세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요기요 라이더인 A씨에게 배달 주문이 도착합니다. 인근 수산시장의 한 횟집으로 가 음식을 받아 배달하라는 내용입니다. 요기요의 인공지능 AI가 계산한 거리는 330m. 그런데 횟집까지는 왕복 6차선 도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은 못 가는 거리네요. 예, 지금 저기가 330m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서 바로 가라고 지금. 결국 한참을 돌아 유턴한 뒤 시장 안 횟집까지 주행한 거리는 2,500m. AI 거리의 7배였습니다. 그런데도 배달 수수료는 AI가 계산한 거리 330m 어치뿐. 기사들이 지칭하는 이른바 AI 밑장 빼기 상황입니다. 거리에 대한 밑장 빼기죠. 하루에 30콜, 40콜을 타고 해봐도 거의 90% 이상은 내비게이션 거리가 다 틀리다.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은 어떨까? 라이더 B씨가 받은 주문은 명동에서 용산 이동까지 1.6km 거리. 하지만 그 길은 남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뭐 날아가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뚫고 가라는 건지. 결국 실제 B씨가 더 달린 거리는 2km. 원칙대로라면 수수료 2,000원을 더 받아야 하는 거리입니다. 기사들은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거리를 계산해 배달 수수료를 빼먹는 일이 일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까지 제가 탄 게 6번에 8.3km를 운행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이동한 거리가 24.7km예요. 흔한 내비게이션 어플로만 검색해도 실주행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마당에 업체들이 굳이 자기네 AI로 거리를 계산해 그만큼만 돈을 준다는 겁니다. 라이더가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거리를 배달료를 책정을 해놓고 그 배달료를 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사기인 거죠. 프로그램 만든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그 키로수대로 맞춰서 갈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배달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낀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취재진은 배민과 요기요 라이더 2명의 이틀간 배달 주행 거리를 모두 기록한 뒤 AI가 준 거리와 비교해봤습니다. 배달 경로는 과속 등의 위반 행위 없이 일반 내비 어플에 뜬 최적 거리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배민 라이더의 경우 이틀간 더 달린 거리가 34.7km로 수수료 26,000원을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고 요기요 기사도 실제 주행 거리가 38.8km 더 돼 18,200원을 무료 봉사한 셈이 됐습니다. 주 6일 한 달 근무로 환산하면 라이더 한 명당 월 20-30만 원씩을 못 받은 겁니다. 업체별로 라이더가 1,000명에서 3,000명인 걸 감안하면 이런 식의 AI 밑장 빼기로 한 달에 수억 원씩을 아끼고 있는 셈입니다. 손해가 어마무시하죠. 시간적인 손해도 있고 연료도 그만큼 더 소모하게 되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사들은 AI가 찍어준 거리와 시간에 맞추려면 불법 주행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바로 여기 한 4km 되는 반경 거리를 3분 만에 배송 가라고 황당했어요. 그렇게 가려면 일단 신호 위반은 기본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고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타고 건널 수밖에 없어요. 배민과 요기요 측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두 회사는 AI 알고리즘은 밝힐 수 없다면서 주행거리 차이에 대해서도 기사들에게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보다 더 심각한 건 업계 3위인 쿠팡이츠. 2달 전 쿠팡이츠는 배달 수수료 책정 기준을 아예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배달거리의 주문 수요나 날씨 같은 기준들을 AI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알아서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건데 기사들로선 그 기준조차 모르니 검증이고 항의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정산일이 되면 돈 덜 들어왔다. 이러한 일이 계속 생겨요. 막무가내로. 그냥 너네들 우리가 주는 대로 일을 해. 나는 싫어. 라이더들은 업체들이 AI를 내세워 배달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자신들이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호소할 때조차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